잃어버렸어요. 남들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왔다 하고. 술, 담배 많이 하고 가로도 많이 하고 잠 안 자고 다니 잠 안 자고 간 이식 기다리는 것도 대의자가 많다 그러기에 언제 되겠나 상당히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생명을 갖다가 단념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까지 가지더라고. 간은 인체의 화학 공장 또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그만큼 체내 물질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간은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장기거든요. 간이 기능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담즙 생성 이런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황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간이 딱딱해지면 간은 피를 머금고 있다가 그걸 뿜어줘야 되는데 간이 딱딱해지면 그 역할을 못해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밑에서 꽉 쥐고 있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복수가 생깁니다. 또는 독한 어떤 물질들을 해독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간성혼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직하게 일하다 조용히 병드는 침묵의 장기. 이젠 간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혹여나 간암을 진단받았다 해도 절망할 필요는 없는데요. 새로운 삶의 시작, 간이식과 간절제술의 모든 것. 간암, 질에 포기할 병이 아닙니다. 다양한 치료법으로 희망을 전한다. 최영일 간담최 이식외과 전문의. 간은 신체의 해독작용을 담당하는데요. 해당 기능에 이상이 생길 경우 몸속 노폐물이 걸러지지 못하면서 기억력 저하, 집중력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크게 처음부터 아픈 줄은 몰랐는데 자꾸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주민센터에 저기 계시는 분이 제가 왔더랍니다. 왔는데 그냥 나가더래요. 뭐 찾길로 막 가더랍니다. 근데 친정엄마가 보시고 이제 병원을 가자. 간에 뭐가 보인다고 이제 큰 병원을 가봐라. 그래갖고 이제 일로 왔지. 7년 전 처음 이곳을 찾아 진료를 받는데요. 처음에 암은 작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수술이 아니고 시술을 했습니다. 또 1년 후에 또 재발이 그 옆에 또 재발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수님께서 이식하는 게 낫겠다. 저는 안 할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뭐 해야 된다 하자 이래가지고 그러고 하게 됐습니다. 2019년 아들에게 간을 기증받아 생체 간이식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습니까? 아니, 진짜 피 검사는 제가 볼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정상이라서 세상에 간이식 받은 환자가 이제 저랑 5년 넘었잖아요. 예, 5년 근데 2개월. 우리 환자들이 진짜 다 이러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좋고 얼마 전에 CT 찍으셨잖아요. 예. CT도 깨끗한 거예요. 예. 우리 사실은 그때 간암 때문에 수술 받았는데 그 증거가 지금은 없는 거예요. 계속 검사는 하잖아요. 예.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이렇게 유지하기에는 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건강에도 좋겠죠.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집에만 계셔야 되고 그게 더 힘들다는 거죠. 몸이 건강해지자 삶에 활력이 생겼고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는 김지은 씨. 그런데 간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유전은 아닙니다. 이거는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거든요.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된 거예요. 그 태어날 때 뱃속에 있을 때 감염이 되기보다는 태반을 통과했을 때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B형 간염이 많았는데요. B형 간염이라는 그 바이러스 또 C형 간염이라는 그 바이러스가 핵에 침투를 해서 세포를 바꿔요. 그러면 그게 간암이 되거든요. 최근에는 이거는 이미 서구에서는 이미 많이 지나가고 진행되는 부분인데 지방간에 대한 부분들 간세포의 변화를 일으켜서 암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위험 요인이 있다 하면 검진을 하는 거죠. 챙겨서 간 경화와 이런 데 있는 흰색 이런 것들은 간하고 연결된 혈관들이 커진 거예요. 간이 이렇게 딱딱해지니까 비교적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 있는 비장도 커지고 이런 혈관들도 많이 커져 있긴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간암 그때 간이식 수술 준비하셨나 봐요. 여기 있네 간암이. 병리과에서 찍어둔 간 사진이 덩어리고 요거 간암을 이렇게 잘라 놓은 거고. 오늘 찍은 CT거든요. 이게 딱 오늘 찍은 CT예요. 같이 볼게요. 보세요. 근데 간은 그때 아들한테 오른쪽 간을 받았는데 이 간이 지금은 충분히 많이 커져가지고
자기 역할을 잘하는 정말 원래 있던 간처럼 크기도 크고 모양도 예쁘고 그런 모양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5년 된 거예요. 근데 거의 자기 자리를 잡은 거죠. 이게 이 간이 아들 간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최미숙님 간이었는지 그게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리를 잡은 거예요. 시간이 이 정도 지나서. 그래서 비장도 사이즈가 많이 줄어서 배도 깨끗하고 배안은 굉장히 좋고 옆구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CT에서는 옆구리 불편하신 게 안 보여요. 그런 게 없어요. 그 정도로 깨끗하고 좋아요. 이 아파트는 우리과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모범인 거예요. 모범 환자, 모범 답안지 같은 거예요. 네, 수술 경과가 좋다니 다행이네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남들보다 그리 관리를 뭐 더 잘하는 것도 아닌데 저가 너무 좋다니까 자식 복인가 천운인가. 그러니까 간이 좀 아무래도 젊었고 좀 좋은 간이 이거는 맞대. 그래서 제가 좀 건강한 것 같은 건. 경화로 진행이 된 다음에는 어떤 약물 치료가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간이 딱딱해지고 경화가 일어나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생기고 간성 혼수가 간간히 나타나고 이런 환자들은 사실은 2년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근본적인 치료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병든 간을 제거하고 새 간을 이식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코올은 간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 간암 발생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8년 전 병원을 처음 찾은 이종명 씨. 당시 일주일에 4회 이상 술을 마셨는데요. 96%고 다 정상 수치거든요. 예. 뭐 좀 기침이 심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간에 약 한 2cm 정도 그런 그 혹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병원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색성술을 했거든. 해가지고 한 7년 됐습니다, 그게.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면서 봤는데 작년 추석까지도 괜찮았거든요. 괜찮았는데 내 주위에 갑자기 친구도 한 명 뭐 암으로 가고 뭐 또 지인들이 또 한 서너 명 가니까 마음도 안 좋고 그래서 술도 좀 많이 마셨거든.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갑자기 확 커져 버렸어요, 그게. 그래갖고 지금 오게 된 겁니다. (2017년에) 찍은 CT, MRI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쓸개인데 쓸개 옆에 한 2cm 정도 되는 이런 혹이 보이는데 당시에 사이즈가 좀 작고 해서 색전술을 하자고 해서 그때 색전술을 했습니다. 그죠? 이후 통원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해 오던 중에 최근 검사에서 우연히 무언가가 발견됐습니다. 예전에 색전술했던 그 주변에요, 새로운 혹이, 큰 혹이 생겨버린 거예요. 요런 혹이 사이즈가 좀 커요. 애들 주먹만 한 정도는 돼요. 작은 어른들 주먹 정도의 크기만큼이. 간의 오른쪽 부분인 우엽에 10cm가 넘는 크기의 혹이 생겼는데요. 얼마 전 힘든 일이 겹치면서 과음을 했던 이종명 씨.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는 간을 손상시켰습니다. 근데 B형 간염, C형 간염이 이종명님은 사실 없으시거든요. 없는데 간이 안 좋고 간암이 생기고 이렇게 한 거는 어쩌면 알코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우리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술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야 돼요. 예, 완전히 끊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수술해서 우리가 찬스를 얻었잖아요.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다시 수술하기는 힘듭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2번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약속을 해야 돼요, 서로가. 안 그렇겠어요. 술 때문에 생긴 거라면 또 계속 술을 먹으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 혹이 또 너무 커져서 담도나 뭐 주요한 혈관들을 막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외과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병원을 다녔던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검사해야 될 날에 와서 검사를 했는데 커진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간세포암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일단 수술이 1차 치료입니다. 그 말은 수술을 했을 때 가장 성적이 좋다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수술을 했을 때 가장 재발을 적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색전술이라든지
또 고주파 열치료, 고주파 치료, 또 방사선 치료 등의 방법이 있지만 대개는 보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차 치료로 간절제가 가능한 경우라면 간절제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상이 없어서 그냥 다음에 하자 이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된 게 지금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철저하게 아마 그때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술은 아예 이제 금주 입에 아예 안 되고 이제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식생활 개선하고 몸에 나쁜 일은 아예 안 해야 되겠다는 걸 진짜 깨달았습니다. 술과의 이별을 다짐하며 치료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2월 간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튜머가 너무 커가지고 복강경으로 하면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튜머가 꽤 커요. 우리가 자를 오른쪽에 있는 간문맥이랑 간동맥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면 색깔이 변해요. 오른쪽 간하고 왼쪽 간하고. 초음파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오른쪽 간은 더 이렇게 간동맥하고 간문맥이 막혀가지고 색깔이 약간 까맣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이 오른쪽 간이라는 거고 저는 요만큼 요렇게 자를 생각이에요. 요렇게. 이쪽이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 우측 간을 절제해도 좌측 간은 40% 정도 남게 되는 상황. 수술 전 미리 간 예비능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간이 손상된 상태에서도 얼마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그 결과 수술 후 남아있는 간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나왔고 간 우엽 절제술을 시행했는데요. 오늘 환자 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고 좋아서 수술도 조금 빨리 마친 것 같고 환자 회복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검사를 다 하지만 수술 전에 100%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 들어와서 좀 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남아있는 간도 괜찮아 보입니다. 간암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 하나는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데요. 환자 보호자분, 이종명님 보호자분 수술 상담실로 오십시오. 술을 많이 드셨으니까 나쁘긴 한데 절제 못할 정도의 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정대로 이렇게 절제하는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간을 잘랐는데 그러니까 아마 다 이런 반응이 다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종양이라는 거예요. 조직 검사는 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간세포암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이 정도 하면 다 충분하죠. 위험 요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위험 요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간이 약한 어떤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죠. 그게 B형 간염이 됐든 C형 간염이 됐든 아니면 평소에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든 아니면 지방간이 있든 이런 환자들은 검사를 자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시가 안 나니까요. 그래서 검사라고 하는 것은 초음파와 CT 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하나는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로 인해서 간 수치가 오른 사람들은 술을 줄여야 돼요. 줄이거나 끊어야 되고 지방간과 관련된 문제라면 체중 감량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되고요. 8년 전 병원을 처음 찾은 이기곤 씨. 당시 내과적인 치료론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비형 간염을 갖다가 치료를 갖다가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 병원에 내원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런데 그게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아마 그게 치료가 중단이 된 것 같아요. 8년 전에 배에 물이 차서 그 병원에 왔죠.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 입원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간 이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술 담배 많이 하고 가로도 많이 하고 주로 가로를 많이 했죠. 그 옛날에 내가
트레일러 했거든요. 트레일러 서울하고 부산 다니고 이러면 뭐 일주일에 잠을 거의 안 자다시피 하고 다녔으니까 차를 뽑았는데 한 2억을 빚이 지니까 빚 갚으려고 하니까 그거 일 안 하고 안 되겠더라고요. 잠 안 자고 잠 안 자고. 그래 가로를 갔다가 부작위 하고 보니까 그게 빚이 한 5년간 갚아야 되는 빚이니까 5년 동안 계속 가로를 한 거야. 그러니까 고장이 난 거야. 그때 내 동생하고 우리 딸하고 이래 와갖고 뭐 선생님, 최일리 선생님 보시더만은 신소 딸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했죠. 근데 그 딸하고 내하고는 피가 달랐거든요. 그의 딸에는 B형이고 나는 O형인데 그것도 요즘에는 그 화학 처리가 돼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피가 달라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조치를 거쳐가지고 이식이 됐죠. 8년 전 생체 간이식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오늘 피 검사한 거는 혈소판 숫자도 좋고 그리고 간 수치는 항상 좋았고요. 황달도 없고 콩팥 수치도 정상이고 또 면역 억제제 수치도 좋고 B형 간염 항체도 잘 유지되고 이것만 봐도 실제로 식사도 잘 하시고 컨디션이 괜찮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식사도 괜찮으시고 예, 예. 2017년 1월 달에 찍은 CT가 있네. 아유, 복수가 많으셨군요. 보세요. 그때는 배 안에 배 전체가 거의 복수고 근데 수술하고 나서는 복수가 하나도 없어졌다 그죠? 수술하자마자. 간경화로 인한 복수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간암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했어요. 복수가 생길 정도의 간경화면 간을 절제하기가 힘들어요. 간을 절제해도 복수가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약한 간을 더 절제를 하면 간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복수가 더 생기고 더 몸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병든 간을 제거하고 본인의 오른쪽 간을 기증을 해서 아버지한테 기증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시간이 7년, 8년 지났기 때문에 간암의 재발 가능성도 굉장히 낮을 것이고요. 간경화의 가능성도 이제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술도 안 드시고 B형 간염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다 애초에 해결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득 찼던 복수가 수술 후 말끔히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 간암 수술 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좋을 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챙겨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꼭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한 지가 오래되시면 올해는 내시경 한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 지금 하시고 있는 건 매일 혈압약 드시듯이 면역억제제인 약을 조금씩 드시고 있는 건데요. 이식을 받지 않은 일반 인구에 비해서 새롭게 생기는 암 발생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을 열심히 해야 돼요. 내시경도 해야 되고 CT도 찍어야 되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합니다. 현재 술과 담배를 모두 끊고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는 이기곤 씨. 화물 운송업을 하고 있는 그는 장시간 운전할 일이 많은데요. 치료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중간에 차를 세우고 스트레칭을 꼭 해준다는 겁니다. 식사도 거르지 않고 도시락을 챙겨 다니며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 중인데요. 질병은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병상에 누워가지고 진짜 내가 이제 이래야 가는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하니까 너무 한 일이 없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남에게 뭐 좋은 일 해본 적도 없고 시간을 좀 알차게 쓰고 아껴 쓰고 사람은 언젠가는 가잖아요. 가는데 세상 갈 때까지는 좋은 시간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자꾸 좋은 시간을 찾아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자꾸 뭐 엉뚱한 시간들이 오니까 자꾸 움직여서 좋은 시간 쪽으로 자꾸 내가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쓸고 닦으며 집안일 돕기에 한창이네요. 원래부터 이렇게 잘 도와주셨나요? 아프기 전에는 안 하지. 아프고 나서 이제 빨래 청소 또 이제 뭐 걸레질도 한번 해주고 또 뭐 가끔 하면서 뭐 설거지도 한번 해주고. 치료 후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10년 전 황달 증상이 나타나 급히 병원을 찾았다가 간암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아들의 간 기증으로 생체 간이식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먹고 열심히 먹고
건강하게 앞으로 한 10년만 더 사서. 어때? 데릴 수 있으면 아들한테 칼을 안 댈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년, 40년 산다 하고 아들도 줄라 하고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이리 10년이란 이제 하고 나서 10년이나 이리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기분인데요. 간을 통째로 제공하는 뇌사자 기증과 달리 살아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은 대부분 가족 간에 이루어집니다. 3개월만 있으면 10년이란다. 벌써요? 5개월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이리 살고 있다. 고맙다. 아버지 복이지 뭐 제일 이제 다른 아들은 뭐 날짜 받아놓고 도망간 아들 맞는데 뭐. 아니야. 그 다 아버지 복입니다. 그때 선택은 뭐 당연한 거고 잘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건강하시고 하니까 뭐 요즘에 뭐 운동도 하시고 이제 하여튼 건강하시니까는 뭐 좋죠 기분. 만약에 뭐 제가 이제 몸이 안 좋든 무슨 이유에서든가 못 해드렸다 하면 평생 후회하고 안 살았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건강하시니까 뭐 좀 기분은 좋죠. 이렇게 해서 고맙고 앞으로 술 좀 적게 먹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알겠습니다. 아버지 항상 건강하시고요. 고맙다. 예,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요. 이 기회에 성격 좀 줄이세요. 그때 우리 수술하고 5년 이상 계속 관을 넣었다 뺐다 하셨죠, 그죠? 예. 5년 넘었죠. 5년. 7년. 아,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해결이 돼서 진짜 다행입니다. 그죠? 색전술을 10번 이상 했지만 재발을 하고 간 상태는 이제 딱딱해지고 간경화가 심하니까 상태가 좋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간 이식을 상의를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색전술을 많이 받으면 간동맥을 이용해야 되는데 간동맥에 독한 약을 자꾸 넣다 보면요 동맥이 못 쓰게 돼요. 이식이란 수술은 동맥하고 간정맥, 간문맥, 담도 이런 작은 혈관들을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한 1mm 정도 되는 간동맥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배 안에 있는 다른 혈관들을 만들어서 동맥으로 이어붙이는 조금 어려운 수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생체 간이식 수술 후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환자의 10년 생존율이 70% 이상 수준까지 높아졌는데요. 몇 개월 있으면 딱 만 10년이거든요. 예. 10년 되면 뭐 생일잔치 한번 할까요? 이거 교수님 덕분으로 이리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춘마님이 저한테 새로운 인생을 주신 거예요. 이 병원에서 이렇게 큰 수술하고 이렇게 잘 회복되고 하시면 저한테도 그 대단한 거였죠. 그죠? 저한테 더 그래요. 제가 더 감사하고 그래요. 훈훈합니다. 며칠 후 산책하고 있는 부부를 다시 만났는데요. 혹독한 겨울을 지나 싱그러운 봄이 일상에도 찾아왔습니다. 이제 따뜻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랄게요. 우리 아들한테도 고맙고 제일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마누라가 눈물도 날라고 고맙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왜 나올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행복하게 10년만 더 삽시다. 과거엔 불치병으로 꼽혔던 간암.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재 치료와 예방이 모두 가능한 질병이 됐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절망에 빠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죠. 다양해진 치료법으로 희망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꾸준하게 치료 받으시고 그래서 그 힘든 여정들을 잘 이겨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환자들을 보면 늘 그렇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고 때로는 환자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한테 왜 이 병이 걸렸을까? 물어보는데 그건 환자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병은 우리가 전혀 몰랐을 때 다가오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들을 건강하게 또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